부를 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 권리이다. 돈이 있어야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영적 스승인 조셉 머피에 의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잠재의식의 힘을 깨닫고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각자 내면의 힘이 있는데 그것을 꺼내어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삶의 많은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으며, 우리가 잠재의식에 무엇을 입력하는가에 따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잠재의식이 작동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오늘은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잠재의식의 힘을 담은 책,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어떤 사람에게 최면을 걸어 당신은 다리가 마비되어 걷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암시를 주면 그 사람은 정말로 다리가 마비된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신체 부위에 고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은 질병의 원인이 마음에 있고 질병의 치유 역시 마음을 통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떤 남자가 조셉 머피를 찾아왔다. 그는 나는 두통이 없다라고 다짐하는데도 왜 두통이 사라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잠재의식은 모순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로지 당신이 진짜라고 믿고 느끼며 그것을 인정해야 받아들인다. 당신의 생각이 실현될 가능성을 정신적으로 인정하면 잠재의식이 협력한다. 두통이 없다고 잠재의식을 설득할 수 있어야만 두통이 사라지는 것이다. 조셉 머피는 그에게 평온한 마음으로 두통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선언해보라고 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 잠재의식이라는 깊은 자아에 본인의 생각을 더욱 잘 정리할 수 있다. 남자는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보았고 더 나아가 다시는 두통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 그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아침이면 편두통으로 고생할 것이라는 지레짐작을 했었다. 이런 감정은 그의 잠재의식에 자기 암시로 작용했다. 그래서 바로 그 시간이면 잠재의식은 그가 두통을 겪도록 강요했다. 어떤 심리학자는 결핵에 걸린 적이 있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혼자서 조용히 말했다. 내 폐의 모든 세포와 근육이 깨끗하며 완벽해지고 있다. 약 한 달이 지나 그는 완전히 치유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잠재의식 활동은 자는 동안에도 계속된다. 그러니 잠들기 전에 잠재의식에 좋을 것을 줘라. 그는 건강과 조화를 암시하면서 문제는 결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잠재의식에 각인하려면 주로 의식이 건네는 요구사항을 잠재의식이 믿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런 전달하기는 몽상과 같은 상태에서 가장 잘 이행된다. 잠재의식을 사용할 때 반대견해를 암시하지 말아야 한다. 질병에 대해 말하거나 병명을 언급하는 일은 그만두라. 의지력이 아닌 상상력을 사용하고 결과와 자유로워진 상태를 상상하라.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또는 더 나아질 거야라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해야 할 일에 대해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중요하다. 건강이 당신의 것임을 확실히 이해하라. 만약 실패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자신감 결여와 과도한 노력 때문일 것이다. 건강해지라고 명령하라. 그러면 잠재의식이 건강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다. 여기에서 긴장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 서두르지 말라. 세세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결과에 집중하라. 당신이 가진 문제가 건강이든 돈이든 잘 해결된 상황만을 느껴야 한다. 당신이 느끼는 그것이 모든 잠재의식이 표출되는 척도이다. 오직 돈만 생각하고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부를 축적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것은 악도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돈만 사랑한다면 결국에는 좌절과 실망만 남게 된다. 돈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서 금고에만 넣어두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잠재의식에 대립하는 두 가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무효로 만들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한다. 돈이란 경제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넉넉히 있어야 한다. 돈을 사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라. 그러면 언제나 풍족하며 메마르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갑자기 나는 부유하다라고 확언한다고 해서 바로 잠재의식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 두 가지 견해를 가진 잠재의식이 지배적인 감정이나 기분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초심자가 이를 극복하려면 의식과 잠재의식이 동의하는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감정, 확신, 의식적으로 진실이라 인정하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재의식이 협력할 수 있게끔 말해야 한다. 날마다 부와 지혜가 자란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할 것이다 등과 같은 말은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다음 문장을 잠자기 전에 5분씩 반복해서 말해보라. 돈이 내 삶에 끊임없이 막힘없이 흘러들어온다. 이렇게 확언하면 잠재의식이 그것을 타당하게 받아들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기계적인 반복으로는 부에 대한 의식을 정립할 수 없다. 당신이 확언하는 말을 진실이라 여겨야 한다. 잠재의식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확신하고 믿는 것만 받아들인다. 돈은 개인의 몫에 대한 잠재의식의 강한 신념이다. 나는 백만장자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꾸준히 잠재의식 속에 부와 성공의 신념을 정립해 부에 대한 의식을 자라게 해야 한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깨달으면 당신의 삶은 더욱 나아진다. 당신이 하는 생각과 느낌은 당신의 운명이 된다. 부에 이르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시기해서도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해를 끼치게 된다.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다. 돈에 대해 걱정하고 조바심을 내면 결핍은 더한 결핍을 낳을 것이다. 부에 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하루에 여러 번씩 이 문장을 반복하라. 나는 돈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내 삶에서 돈은 막힘없이 유통된다. 이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당신은 돈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돈을 나쁜 것이라고 비난하지 말라. 어떤 것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끌어당길 수는 없다. 상상력을 악한 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엄마는 아들이 집에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아들에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 상상한다. 사업이 순조롭게 풀려도 부정적인 상황을 예상하는 사업가는 상상력을 파괴적으로 사용하는 예이다. 부정적 생각을 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들은 잠재의식도 부정적으로 조정된다. 건설적이고 조화로운 생각을 하라. 비슷한 것끼리는 서로 끌어당긴다. 만일 당신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보라. 아마 당신의 깊은 마음이 그 부정적인 이미지와 두려움에 부합하여 반응할 것이다. 그 결과 당신은 모든 것이 당신에게 적대적이거나 스스로 운이 없다고 말하고 업보 또는 과거의 삶을 탓하게 된다. 당신이 탓할 것은 무지다. 고통은 단순한 벌이 아니다. 당신이 내적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결과다. 마음은 만물에 스며든다. 만물 안에 주관적인 마음이 있고 주관적인 마음에서부터 실체가 만들어진다. 천재란 잠재의식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먼저 그의 상상 속에서 존재했다고 한다. 당신 안에 어떤 힘이 있어 진실이라 상상하고 믿는 것을 현실로 나타나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하라. 그저 한가하게 앉아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을 공상하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에 대해 알아보라. 그리하면 잠재의식이 그 생각을 실현할 것이다. 갈망이 성취되는 것을 분명하게 상상하라.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근거를 잠재의식에 부여하는 것과 같다. 잠재의식은 필름과 같다. 잠재의식은 사진을 현상하고 실제로 만들어낸다. 당신은 카메라이다. 주의를 집중해 갈망을 의식적으로 상상하는 주체는 당신이다. 긴장을 풀고 기분으로 상상할 때 비로소 그 이미지가 잠재의식이라는 섬세한 필름에 얹힌다. 받았다고 믿으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실제로 이루어진 상태로 사는 것이다. 그런 기분을 지속시킬 때 기도가 응답받는 기쁨을 경험할 것이다. 당신은 잠재의식이라는 은행에 계속 예금을 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기쁨, 사랑, 평화, 좋은 기분을 저축하라. 당신의 마음을 좋은 것에 몰두하게 하라. 그러면 잠재의식의 은행이 복리로 불려주고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확장할 것이다.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즉시 그 일을 건설적으로 생각하라. 문제에 대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든 진실하고 바르며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은 것을 심사숙고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고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상황에 대해 틀린 개념이나 잘못된 관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어쩌면 외부 상황이나 환경이 당신을 통제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 당신의 환경과 상황에 대한 지배권은 바로 당신에게 있다. 잠재의식은 행동할 뿐 질문하거나 대답하지 않는다. 당신이 주는 것을 받아들인 다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결과를 내어 당신이 경험하게 한다. 온 우주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우리에게는 잠재의식을 현명하게 사용함으로써 통제할 능력이 있다. 당신의 세계에서 사고하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따라서 당신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슬프게 만들 수 없다.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일부러 끌고 들어오지 않는 한 외부에서 오는 암시는 아무런 힘이 없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 뉴스나 타인의 비판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의기소침해지도록 허용하지 말라. 만일 기분에 문제가 있다면 당신의 태도가 그릇된 것이다. 하지만 두려움, 결핍, 고통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어떤 문제에 맞닥뜨려 이리저리 치일 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라는 의문이 든다면 곧 마음의 빛이 비칠 것이다.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진리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만을 통해 만족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 당신은 배고플 때 음식을 찾으며 병들었을 때 건강을 찾는다. 가난한 상태를 통해 성장하고 성취하려는 욕구를 발견할 수 있다. 일례로 어깨 통증은 뜻밖의 이득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어깨에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함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아무런 통증이나 증상이 없다면 우리는 팔이 떨어진다 해도 모를 것이다. 어떤 야망이나 갈망을 실현하면 만족감이 짧게 느껴져 다음에는 더 큰 욕구가 찾아온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완전한 상태로 완성되었지만 상대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이 있기 전 우리의 것이었던 영광에 눈을 떠야 한다. 우리는 현재 지혜로움과 상관없이 더 많은 지혜를 추구한다. 그래서 여전히 가난하다. 그 여정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각하는 과정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완성된 창조를 깨달을 수 있다.